자, 여기서는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덧셈 정리라는 게 뭐냐? 뭘 더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두 개의 각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의 합에 대한 어떤 삼각함수값, 뭐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삼각함수 값이 있을 때 이 삼각함수 값을 여기에 알파하고 베타가 더해진 각도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건데, 이 여기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이 각각의 알파와 베타의 삼각함수 값, 예를 들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뭐 사인 베타, 탄젠트 알파, 자, 이런 값들, 이 각각의 알파 베타의 각각의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해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새로운 각, 두 각의 합에 대한 또는 두 각의 차이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정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리를 어떻게 우리 처음에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 정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의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원은 단위원이고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경을 OA 동경, OB 동경이 있는데요. OA 동경은 각도가 알파가 되게, OB 동경은 각도가 베타가 되게끔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알파가 베타보다는 좀 크게 되겠죠. 이 그림상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삼각형 OAB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O에 대한 좌표는 0,0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 다음에 AB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자, 각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OA가 동경이고 OB도 동경인데 이 동경에 대한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AB가 단위원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AB에 대해서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서 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좌표가 뭐가 되느냐? A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고요. B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B 길이에 대한 부분 한번 주목해 볼게요. 여기에서 길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OA 길이가 1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OB의 길이가 1이라는 것도 분명해요. 자, 그런데 AB의 길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AB 길이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AB 길이에 대한 얘기. 자, AB의 길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이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로 뭘 얘기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삼각형 OAB에서 변 AB의 길이,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변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변 AB의 길이는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하고의 각을 알고 있다, 주어져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삼각형 OAB, AOB라고 할게요. AOB에서 각 AOB는 이 각은 몇 도가 되나요? 이 각이요. 이 각은 몇 도가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가 되죠. 베타가 되죠. 각은 60분법에 쓰는 건 아니니까,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각에 대해서 AB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끼인 각의 대변의 길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됩니까? 네,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AB의 제곱은 OA의 제곱 더하기 O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OA 곱하기 OB 곱하기 B입니다. 코사인 여기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각도 AOB가 들어가게 되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OA 길이가 1, OB의 길이가 1, 그러니까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맞겠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되겠죠? 이게 삼각형 OAB에서 변 AB의 길이에 대한 걸 구해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AB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자, AB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B의 제곱은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다 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코사인 제곱 알파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더하기 자 요걸 아래쪽에 써 볼게요. 사인 제곱 알파 그리고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코사인 제곱 알파하고 사인 제곱 알파하고 두 개 더하면 뭐 나오죠? 1. 그리고 코사인 제곱 베타하고 사인 제곱 베타 더하면 뭐 나오죠? 1.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부분은 다 마이너스 2라는 걸로 묶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베타 이렇게 묶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1번식과 여기 2번식은 같죠? 왜? 둘 다 AB 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부분도 2가 되죠. 그죠? 그러면 1 이퀄 2를 해버리면 여기서 써볼게요. 1 이퀄 2를 해버리면 여기 양쪽에는 2는 날아가겠죠. 약분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 써볼게요. 그러면 한번 2-2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2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2 날라가 버리고 마이너스 2도 양쪽에 약분해져 버리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 얻어냈냐 하면 이렇습니다. 두 각이 있을 때 두 각을 빼요. 두 각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빼기, 서로 뺀 값, 뺀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각각의 알파와 베타, 이 빼기에 참여한 알파와 베타 두 각의 삼각함수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오케이.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머지 덧셈 정의들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아까 방금 유도한 덧셈 정리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 베타에다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읍시다. 이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는 거예요. 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 이 식이요. 코사인, 자,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자, 중괄호를 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그대로 있고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리고 사인 알파가 있고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좌변은 이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왔죠.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하고 사인 마이너스 베타만 정리하면 된다. 그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베타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올 때는 일단 여기서 부호가 안 붙어 있는 베타를 예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베타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경우, 얘가 마이너스 베타인 경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코사인 사인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지금 코사인 베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앞에 부호가 문제예요. 근데 베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코사인 베타는 양수죠.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지금 4사분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코사인은 어떤 성분과 관련이 있다고요? 여기서 성분은 XY 성분 얘기하는 겁니다. 코사인은 X하고 Y 둘 중에 어떤 성분과 관련이 있어요? 코사인은 R분의 X였죠. 그렇죠? 그래서 X 성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4,4분면은 X 성분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해볼게요. 사인은 살펴보겠습니다. 사인은 우리가 사인 베타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양수죠. 맞죠? 왜? 베타를 예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4,4분면의 각이죠. 4,4분면의 각이면은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자, 사인은 R분의 Y입니다. R분의 Y. Y 성분과 관련해 있어요. 근데 Y 성분이 4,4분면이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써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코사인 알파,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코사인 베타. 되겠죠? 이제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인데, 사인 알파는 그대로 와요. 그런데,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된다고요. 앞에 마이너스 되고요.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유도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구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먼저 구한 거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대한 걸 먼저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구한식을 더 위에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을 구했으니 이제 사인을 구하고 싶죠? 사인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사인을 구하는 방법을 저 위에 이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겠다. 자, 요런 거 한번 해보면 기억납니까? 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알파라는 각이 있는데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2분의 파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사인으로 바뀌게 되죠. 2분의 파이를 없애면서 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우리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각도에서 이게 부호나 여기서 사인,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될 건데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알파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알파라는 것을 이렇게 예각으로 바라보고 나면 여기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각도를 직각으로 딱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 전체 각이 얼마가 됩니까?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요. 자,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 그죠? 알파가 예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알파를 예각으로 생각한다면 2분의 파이를 해버리면 이건 몇 사분면의 각이 됩니까? 2사분면의 각이 되죠. 맞죠? 2사분면의 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사인 알파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그런데 지금 이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자, 각도가 동경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2사분면의 각입니다. 2사분면은 어떻습니까? X성분이 어떻게 돼요? 음수죠. X성분이 음수예요. 그러면 이 코사인 값은 X성분과 X성분에 좌우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호가, 왼쪽의 부호는 음수가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왼쪽은 좌변은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것도 음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는지를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색깔을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중간에 어떤 걸 넣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여기에다가 요거 대신에 뭘 하느냐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 봅시다.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알파 베타를 갈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알파는 그냥 놔두고요.
알파는 그냥 놔두고요. 베타를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이쪽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지 잘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걸 대입을 그대로 해줘 볼게요. 대입을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대입을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베타 대신에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이 되겠죠.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여기 요거는 내두고 여기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또 쓰면 되죠.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은 2분의 파이를 없애주면 요가 그대로 있으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마이너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와우,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왔죠. 그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사인 베타를 바꾸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앞쪽에 마이너스를 뺄게요. 코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요 녀석은 사인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어떻게 될까? 자, 요거는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인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베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2, 4분면의 각이라 했죠. 아까 그림 그리면서 할 때. 얘가 2, 4분면의 각인데 2, 4분면에서는 사인 값이 y 값이 얼마입니까? 플러스죠?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입니다. 그냥 그대로 코사인 베타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편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꼴, 자, 사인이고 알파가 먼저 오니까 사인 알파가 먼저 나오게 하죠. 요 항을 먼저 씁시다. 그러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요 부분이 이제 금방 이렇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 계산 요 상함수 값들의 를 계산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유도해 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구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도 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게 이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경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유도했을 때 썼던 방법을 쓰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자, 중괄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녀석도 똑같이 넣어주면 되죠. 그죠?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하고 사인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베타 할 때 코사인 값은 그대로 양수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습니까? 사인은 어떻습니까? 사인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x축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베타일 경우에 이거 4, 4분면의 각이라서 y가 마이너스 성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져야 됩니다. 그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여기에서 이쪽 왼쪽의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렇게 유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조금 전까지 구한 사인 코사인이 이제 덧셈 정리에 대해서, 자, 사인을 위쪽으로 코사인 아래쪽으로 좀 바꿔봤어요. 사인 함수에 대한 부분, 코사인 함수에 대한 부분 자리를 좀 바꿔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탄젠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탄젠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알고 싶겠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요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맞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목할 부분이 뭐냐 하면 탄젠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코사인 사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야 뭐 탄젠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이 분자 분모를 다 나눠버리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 여기서는 1이 나오겠죠. 1 마이너스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로 얘를 나누면 여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있죠. 그럼 코사인 베타 약분 될 것이고 남는 부분은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만 남을 겁니다.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이걸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나누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약분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베타 분의 뭐가 나옵니까? 사인 베타가 나오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코사인 알파 분의 코사인 알파 분의 여기 사인 알파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 각각 뭔가요? 탄젠트 알파 그리고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는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맞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요것도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도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요렇게 돼요. 요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사인 함수 두 가지, 코사인 함수에 대한 거 두 가지, 탄젠트 함수에 대한 거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유도 과정을 안다고 해서 이 정리가 그냥 외워지는 건 아닙니다. 유도 과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히고 있으면 요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유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이게 그냥 외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이 방법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줄까 합니다. 이게 내가 외우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사인은 이제 여기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인 함수는 공평한 녀석이에요. 코사인 함수는 조금 편협합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 사인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오른쪽을 보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알파 베타를 골고루 나눠 가지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 플러스 기호도 똑같이 플러스로 똑같이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방불 기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한 거죠. 순한 거죠. 그 삼각함수 사인의 그래프를 봐도 이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원점에서 이게 딱 원점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좀 바른 사람 같아. 그래서 여기 지금 살펴보면 여기 좀 사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플러스면 플러스로 순하게 가고 좀 골고루 나눠주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사인이니까 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 바뀐 이유는 여기 각도를 알파, 베타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함수를 한번 순서를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알파가 한 번은 사인 가고 한 번은 코사인 가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골고루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하고 순서를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도 플러스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은 이렇게 뭔가 어렵게 가지 않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나머지 순서들은 다 놔두고 이 둘 사이를 잇는 우변에서 요 두 항을 잇는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꿔줘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경우에 여기만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코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사인은 좀 편중돼. 그리고 좀 반골 기질이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사인은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러면 편중되기 때문에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사인은 사인끼리 묶어버려요. 골고루가 아니야. 그러면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사인은 사인끼리 했는데 코사인을 먼저 둬. 지가 코사인이라고. 그래서 코사인이 먼저 나와. 되겠죠, 그죠? 지가 코사인이라고 코사인 편애하는 거야. 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코사인 한쪽으로 몰아놨으니까 코사인에 알파, 베타 각각 넣어주고요. 사인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사인, 알파, 베타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중된 거와 또 동시에 되게 반골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가 있음에도 이 우변의 항을 연결할 때는 또 빼기로 연결해버려.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반골 기질이 있다. 자, 편중되고 코사인 편애하고 그 다음에 이 반골 기질이 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가 빼기로 바뀐다. 우변에서. 이렇게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경우에는 요거는 지가 좀 그래도 좀 편하게 가져가네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뀔 때 그냥 우변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는 것도 마이너스에서 그냥 플러스로 바뀝니다. 요건 좀 순순히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로 가볼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은 분자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모 분자 있으면 분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탄젠트가 이 부호 그대로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탄젠트가.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죠. 자, 요게 일단은 분자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분모의 틀은 좀 외워야 돼요. 요건 따로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1하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부호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 플러스는 여기서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거랑은 서로 반대되는 부호가 여기 아래 분모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요거는 분배가 되고요. 요 플러스로 연결되고 근데 분모는 1하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들어가야 되는데 부호가 분자랑은 다른 부호가 들어가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반대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경우에는 자, 여기 우변의 부호가 바뀌었었어요. 사인하고 코사인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변의 부호가 바뀌는데 요거 바뀌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뀐다고 생각하면 분자 분모가 다 있으니까 좀 헷갈려요. 여기도 탄젠트가 그대로 분배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죠.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똑같이 1하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두 개를 구성이 되는데 분자 분모의 부호가 서로 반대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기억을 하기가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악의 공식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백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인 2 곱하기 알파.
알파가 각이 두 개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코사인 2알파. 이것도 알파 두 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탄젠트 2알파. 이제 요 녀석들이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2알파, 2알파, 2알파니까 틀림없이 이게 알파에 대한 각의 알파 각도 이 알파라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으로 표현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대하면 사인 2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사인은 어떻다고요? 순한 녀석이고 이게 골고루 나눠주는 녀석이라고요. 그리고 사인부터 시작합니다. 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맞죠? 순한 녀석이에요. 더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더하기면 더하기,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근데 알파 알파, 알파 알파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알파, 여기도 사인 곱하기 코사인 알파죠? 그러니까 이게 2 곱하기 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코사인 2알파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요 코사인은 편중된 녀석이다. 요거 얘기했었죠. 그죠?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끼리 모아놓는다 했습니다. 또 반골 기질이 있어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또 여기 표현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우리가 코사인 제곱 알파라고 해볼게요. 사인부터 먼저 쓸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죠?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되겠죠?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되겠죠? 이거 식 변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를 사인 제곱 알파로 표현해 버리면 이 식이 사인 제곱 알파로만 구성이 되는 식을 만들 수 있죠. 반대로 사인 제곱 알파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로 바꿔버리게 되면 코사인 제곱 알파로만 구성된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뭘로 해볼까요?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으로만 구성된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입해버리면 이거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방법이요. 사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면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원래 있는 사인 제곱 알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표현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냐면 첫 번째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또 하나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죠? 요것이 뭐라고요? 코사인 2알파입니다. 다음으로 탄젠트 2알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탄젠트 2알파 그대로 자, 요렇게 하기 전에 요것도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분자부터 먼저 어떻게 한다고? 분배해 준다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하고 이 아랫부분 어떻게 생긴다고요? 분모가 1하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해야 되는데 이거 알파 베타가 아니고 알파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부호가 플러스랑 반대되는 게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최종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 곱하기 탄젠트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 공식이 백악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반각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반각의 공식은 어디서 유도가 되는 거냐면은 백악 공식에서 유도가 됩니다. 백악 공식 중에서도 코사인 2알파에서 유도가 돼요. 자, 볼게요. 코사인 2알파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써볼게요. 자,
코사인 2알파는 어떻게 된다? 코사인 2알파는 자, 자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도 있는데 그거 말고 코사인으로만 표시하는 거, 사인으로만 표시하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 2의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 다른 거 어떤 거 있었습니까? 또 다른 하나가 1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요것을 우리가 조금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보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알파를 2분의 세타로 각을 반으로 탁 이렇게 2분의 세타라고 해서 2분의 세타 이 각에 대한 반의 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대입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코사인 2알파 곱하기 2분의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맞겠죠?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요식들도 이렇게 될 겁니다. 2의 코사인 그리고 제곱인데 알파가 2분의 세타니까 2분의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에 마찬가지예요. 사인 여기 제곱하고 이게 2분의 세타가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에 주목하느냐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요.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코사인 세타하고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요걸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코사인 세타하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즉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고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요게 1번이고 얘가 2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합시다. 얘를 먼저 할게요. 얘를 1번, 얘를 2번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먼저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1번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인데 이 정리를 하면 얘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넘기면 2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나오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고요. 얘를 2로 나눠버리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나옵니다. 자, 요게 지금 반각 공식 중에서 사인에 대한 반각 공식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요 반각 공식이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사인의 2분의 세타, 어떤 각이 있을 때 그걸 절반으로 만든 각, 즉 그 각의 절반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원래 각의 코사인 값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코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중심으로 보니까 얘를 넘겨볼게요. 1을 넘겨볼게요.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넘기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인데 형태를 요거랑 비슷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1을 먼저 쓰겠습니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를 양변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고 나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각이 있는데 그것의 절반인 각도의 코사인 값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원래 각, 코사인 값.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게 어떤 걸 구했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코사인에 대한 거 구했고요. 여기에 코사인에 대한 거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탄젠트에 대한 값을 구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분의 예 해주면 되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라고 함은 자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 여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나오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자,
여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 코사인 세타라는 걸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